오늘도 돌아온 지컨의 무서운게 진짜 좋아. 무서운 게 지대 조각. 저는 함경북도 경흥군 오봉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7년가량 살았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무지적 방송 최초! 탈북하신 거죠? 와, 진짜 레전드다. 그때는 제가 많이 어린지라 그것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을 뿐더러 외부와의 교류도 쉽지 않은 곳이기에 당시는 몰랐습니다. 탈북을 하고 나서도 전혀 모르고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제 고향에 관한 영상이 있어 눌러보니 그곳이 아오지 탄광이라는 곳이었더군요. 몇 살인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4살에서 5살쯤이었을 겁니다. 북한 시골 마을, 여느 동네 꼬마와 같이 꼬질꼬질 흙을 잔뜩 묻힌 채 동네 아이들과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니던 찰나 짚이 덮여있는 사람이 실어진 나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고 당시 수레는 젖은 상태에 수레 밖으로 튀어나온 발도 물놀이를 오래 한 것 마냥 주름이 져서 피부가 쭈글쭈글했었어요. 어린애가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보는 사회야? 당시 호기심도 많고 또 어려서 철도 없었기에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들을 멋모르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과는 조금 떨어진 집 앞에 도착했고 집 앞에 사는 사람들이 통곡을 하여 맨발로 뛰쳐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제서야 수레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러다 시신과 눈이 마주친 저는 무서운 마음에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뛰어가는 중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북한의 미신 중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리면 불길해지니 듣는 즉시 침을 3번 뱉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애에 처음 시신을 본 터라 침을 뱉을 겨를은 없었고 그저 집으로 뛰어가기 바빴습니다. 그제서야 침을 못 뱉은 걸 눈치채고 황급히 침을 내뱉었지만 시간이 지난 터라 조금은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 밤늦게 어머니가 오셨고 어머니께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서는 안 그래도 탄광 쪽에서 사람 하나가 떨어져 죽었다는데 그 사람인 것 같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제게 그 집 앞은 부정을 탈 수도 있으니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말을 순순히 들었다면 이 글을 쓰지도 않았겠죠. 아, 무서워. 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집 근처를 몇 번이고 맴돌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제 기억에서도 그 일이 잊혀졌었고 한번 제가 크게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정이라도 탔던 걸까요? 앓고 난 후 이상한 일들이 여러 번 생겼었습니다. 가끔씩 시선이 느껴지기도 하고 누군가 저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여러 번 들렸는데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그냥 환청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환청이 들리는 날은 많아졌고 주변에서 검은 형체가 몇 번이고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검은 형체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보이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갑자기 제가 산에 있거나 갑자기 강가에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필름이 그냥 끊긴 거야, 어린애가? 그냥 제가 강가에서 눈 뜨고 산에서 눈을 뜬 거라면 그리 무섭지도 않았겠지만 하필 탄광 쪽에 있는 강가와 산이었다는 겁니다. 아오지읍. 어우, 이상하다, 기분이. 사진은 제가 살던 곳 지도인데 저는 오봉 쪽에 살았었어요. 4-5살 되는 아이가 혼자 걸어갔다기엔 저희 집과 탄광은 거리가 있었고 또한 저는 가게까지 기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는 어찌저찌 갔다지만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나니 어린 저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보통 집에는 저 혼자 지냈기 때문에 더더욱이 무서웠죠. 엄마는 어디 갔냐 하시겠지만 북한은 돈벌이가 마땅치 않아 장마당에 나가서 물건을 팔아먹고 사는 게 다입니다. 그러다 하루 엄마가 장에 나가지 않는 날 또 제가 넋을 놓고 어디론가 가는 걸 발견한 엄마는 다급히 제 이름을 불러봤지만 치즈야! 치즈야! 저는 그저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듯이 탄광 쪽으로 걸어가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엄마는 장마당에 가실 때마다 저를 옆집에 맡겨놓으셨고
탄광 쪽엔 이제 안 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동네 아이들과 놀다가 스스로 또 탄광 쪽까지 걸어와 버린 것이었습니다. 진짜 뭐에 홀렸나? 저희는 그렇게 탄광 쪽 강가에서 물수제비를 뜨며 놀았습니다. 놀다가 강물에 뭐가 유난히 반짝여 숙이고 앉아 강가만 많이 바라보던 그때 저희 뒤에서 누군가 저를 강가로 밀쳤습니다. 전 그대로 강가에 빠져버렸고 눈을 뜨니 집이었는데 마침 일이 끝난 광부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아이들을 대신해 저를 구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 저 손에 형체가 없는데? 손에 주인이 없는데? 눈을 뜬 후 엄마에겐 호되게 혼이 나고 그때 일을 듣게 되었는데 아이들은 물수제비 뜰 돌을 찾는다고 제 쪽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물에 첨벙 빠지는 소리가 나 물에 빠진 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를 밀친 건 뭘까요? 만약 제가 재빨리 침을 뱉었다면 괜찮았을까요? 침 뱉는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아, 이건. 다시 생각해보면 그냥 엄마 말 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 어머머머머머! 귀하를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북한 이탈. 우와,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침 퇴퇴퇴 하면은 그건데. 내가 한 말 취소되는 거. 알아? 아는 사람 있어? 아, 진짜, 뭐, 재수없다. 이런 다음에, 아, 퇴퇴퇴. 재수없으면 안 되지. 우린 이렇게 하는데. 저기는 다른 식으로 쓰는구나. 나 오늘도 했어. 진짜? 안녕하세요. 이 일은 얼마 전 저희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작은 제 이모와 엄마가 신점을 보러 간 날이었습니다. 지인에게 용하다는 무당을 소개받은 이모가 그냥 재미로 신점을 한번 봐볼까 하고 간 것이었는데요. 이날 이후로 저희 가족 모두 이상한 일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모가 신방에 들어가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무당분이 말씀하시기를 뭐야? 주변에는 점 안 봐. 네? 네 애 점 보러 온 거 아니야? 이모는 고3인 딸이 있는데요. 대학 입시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신점을 보러 간 건 맞지만 죽은 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모는 아니라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버럭 얘기를 했더니 얘 지금 몇 살이야? 2006년생 19살이요. 아니 걔 말고 먼저 보낸 애. 걔 몇 살이야? 먼저 보낸 애? 이모는 그때 문득 떠올랐다고 합니다. 왜 몇 년간 잊고 있었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자마자 그래 걔 말이야. 걔 몇 살이야? 2003년생이요. 이모는 옛날에 첫 아이가 있었대요. 그 아이는 이모가 몸이 좋지 않아 미숙아로 태어났고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어나기까지 했는데 이모는 한동안 우울함에 빠져서 지내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잊은 사람처럼 괜찮아졌대요. 그날 이후로 가족들 중 누구도 일부러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다시 기억이 난 거예요. 적어도 한 20년은 지났겠죠? 지금 고3이라고 하니까 딸이. 무당은 이모에게 그 애가 화가 많이 났다. 네 딸한테 붙어서 뭔 짓을 할지 몰라 라고 하셨대요. 이모는 왜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러는 거냐고 물었는데 무당은 여기로 오지 말았어야지. 계속 잊고 지내던가 더 빨리 오든가 했었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잊고 있었으면 별일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왜 여기를 왔냐. 아니면 더 빨리 와서 화가 이렇게 쌓이기 전에 풀어줬어야 했었다고.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진짜로. 주변 지인분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생겨서 아는데 안 갈 거면 아예 안 가는 게 맞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그래야지 이제 귀신도 포기합니다. 지금은 그 애가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어서 화가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무당은 방울을 흔들면서 2003년 8월 15일세 서울시 동구 이모의 죽은 딸이 태어난 곳과 날짜를 중얼거렸대요. 소름 돋게도 그날이 죽은 딸의 생일이었고
몇 년을 잊고 있었는데 머릿속에 생일이 바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맞췄지? 그러고는 아이고 아주 큰일 났네 라고 말하면서 방울을 탁 내려놓으셨대요. 이모의 죽은 딸은 저희 가족의 첫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저희 부모님까지 아이가 태어나길 많이 기대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가족들은 옷이며 인형이며 선물을 잔뜩 사두셨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나자 그 다음으로 태어난 저에게 미리 사둔 선물들을 모두 주셨다고 해요. 첫 아이는 없던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저에게,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이모와 삼촌에게, 저희 부모님에게, 이모의 딸에게, 모두에게 화가 나버린 겁니다. 어떻게 다들 나를 잊고 살 수가 있어. 이런 거구나. 추모하기는커녕 아예 지워버린 것이니까요. 그러게 그걸 좀 올리고 어떻게 상을 좀 치르고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죽은 아이 물건은 다 태우려고 하는구나. 그런가 봐. 무당은 이모에게 아이가 좋아하는 사탕, 쌀, 장난감으로 기도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기도를 올리고 별일 없으면 다시는 이런 데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이상한 일 생기면 바로 찾아와. 그거 굿해야 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얼른 나가라고 하셨대요. 다음날 이모는 절에 찾아가 무당의 말대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새벽에 필라테스를 가려고 건물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8층 버튼을 눌렀는데 왜인지 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4층 문이 열립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다 보니 문이 열린 4층의 모습은 어두컴컴한 모습이었습니다. 음산한 느낌이 들어 얼른 문을 닫으려고 버튼을 연타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엘리베이터 문 왼쪽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빠르게 뛰어오더니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굳어버렸습니다. 제 옆에 선 사람은 처음 보는 형태의 사람이었거든요. 머리가 엄청 크고 대머리에 뒤통수가 외계인처럼 부풀어 있었어요. 태아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 외형이? 머리 위쪽은 얇은 피부에 혈관이 다 비칠 정도였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에 비해 한창 작은 몸도 쭈글쭈글 징그러웠습니다. 무슨 하얀 천을 두른 모습이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기괴한 형태였습니다. 죽었을 때 위에 씌우는 천 아냐? 제 허리보다 조금 작은 그 사람은 제 옆에 서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고는 어디가? 이러는 겁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엘리베이터 문은 닫히고 제가 누른 8층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더니 제가 8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제 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내릴 거야? 제 팔을 붙잡은 손이 너무 축축해서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를 나갔어요. 저는 팔을 씻어내기 위해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서 팔에 묻은 투명한 액체, 약간 끈적거리는 무언가를 씻어내고 있는데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아까 그 사람이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소리도 못 지른다는 걸 처음 겪었어요. 저는 팔을 씻던 모습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화장실 안엔 물이 흐르는 소리와 그 사람이 저에게로 걸어오는 소리만 났습니다. 차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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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박. 물기가 가득한 발소리가 제 등 뒤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제 모습만 보고 굳어 있었어요. 저보다 키가 작은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제 등 뒤에 그 사람이 서 있었다는 건 분명했어요.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 거울 속으로 그 사람의 손이 점점 제 얼굴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쭈글쭈글하고 길게 늘어난 팔이 제 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에 손을 떼어내려고 했었지만 제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가 일어난 건 모르는 사람이 저를 흔들어 깨울 때였어요.
저는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목이 너무 아팠고 기침이 토하듯이 계속 나왔습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저녁 전 엄마에게 겪은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말을 듣던 엄마는 갑자기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곤 언니 곧 해야겠는데? 엄마는 이모와 한참 통화를 한 후 저에게 말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 저희 가족들은 여행을 다녀왔어요. 저는 바빠서 같이 못 갔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제 부모님, 이모, 이모부, 사촌동생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이모, 이모부, 사촌동생이 타고 간 차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갑자기 도로에 외계인같이 생긴 조그만 애가 나타나서 피하려고 이모부가 핸들을 돌리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차는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를 불렀는데 그 견인차가 오는 도중 사고가 나서 한참이 걸려 또 다른 견인차가 왔다고 해요. 말도 안 된다. 견인차가 오는 도중에 사고가 났대. 헐! 우와, 나 이거 솔직히 한턱까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이게 진짜 실화라고? 8월 19일 월요일. 나 핸드폰 해킹당했어. 혹시 나라고 연락 오거나 그럼 2차 피해 올 수도 있으니 항상 나한테 확인 전화줘. 응. 어째. 라인도 다시 깔고 당근도 안 되고. 구슬하던지 해야겠네. 그러게. 피해는 없지? 없어. 이모가 핸드폰을 해킹당했습니다. 얼마 전 이모의 핸드폰이 터치가 안 되더니 갑자기 먹통이 되어서 최근에 바꾼 핸드폰이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마음대로 움직이더니 사촌동생 이모의 딸! 건강하게 자란 지금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모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지만 사촌동생이 전화를 받아서 잘못 걸었다고 말하려고 핸드폰을 귀에 댄 순간 하는 자부비 섞인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이모는 소름이 돋아 전화를 끊으려고 했지만 핸드폰이 터치가 안 되더니 갑자기 꺼져버렸대요. 그리고 그날 밤 이모가 꿈을 꿨는데 한 대학병원 침대에 누워 눈을 떴다고 해요. 이모는 꿈에서 왜인지 대학병원 이곳저곳을 구경했다고 하는데 그러는 동안 이모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샤샤샥 거리면서 빠른 걸음으로 뒤따라왔대요. 이모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병원을 돌아다녔는데 그러다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저를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이모가 제가 태어났을 때 저를 제 아이처럼 많이 예뻐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연자한테 특히 더 원한이 많았구나. 진짜 딸 못지않게. 꿈에서도 이모는 저를 발견하시자마자 치즈야 하면서 제가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가 저를 쓰다듬으면서 예뻐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신생아실의 문이 콱 하고 열렸대요. 그 외계인같이 쭈글쭈글한 작은 사람이 빠른 속도로 이모에게 달려오는 듯 하더니 제가 누워있는 침대로 뛰어올라가 저를 막 때리기 시작했대요. 이모는 너무 놀라 그 작은 사람을 떼어내려고 했는데 잡은 몸이 너무 축축하고 기분이 나빠서 들어 올리자마자 바닥에 버리듯이 내리쳤대요. 안돼. 그런데 그 사람이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이모한테 달려들어서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또 목만 노리네. 이모가 너무 놀라 잠에서 깼는데 일어나자마자 폐가 막힌 듯이 숨이 안 쉬어져서 토하듯이 기침을 하셨대요. 똑같다. 이 일 말고도 할아버지께서 주무시는 도중 누군가 할아버지의 위에서 심장을 압박해 기절하신 적도 있고요. 사촌동생이 학교에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누군가 뒤에서 등을 밀어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이모는 트럭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심하게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일은 모두 일주일이 안 되어 발생한 일들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마지막으로 이모는 다시 무당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모가 점집에 들어가자마자 누군가 이모의 등에 매달려 목을 꽉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목에 점점 무게가 심하게 당겨져서 숨이 막혀오는 듯한 감각에 이모는 바닥에 철푸덕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손을 모아 계속 빌었대요. 미안해. 살려줘. 제발. 무당은 그런 이모를 보고 구판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굿이 진행되는 동안 이모는 계속 목이 쫄려오는 기분에 죽는 줄 알았다고. 눈에선 계속 눈물이 나오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다고 합니다. 이모는 구슬하는 도중 기절하셨는데
다행히 눈을 떴을 땐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무당은 부적을 하나 써주신 뒤 오늘 밤 베개 밑에 두고 자면 꿈에 아이가 하나 나올 거라고. 그러면 그 아이한테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안아주라고 하셨대요. 절대 징그럽다던가 무서워하는 티는 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붓으로 잠재워 놓긴 했지만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직접 달래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대요. 저 엄마가 해줘야지. 엄마니까. 이모는 알겠다고 하신 뒤 무당이 말한 대로 부적을 베개에 두고 잠에 드셨다 합니다. 무서워서 잠이 안 왔겠다. 꿈 내용은 기억이 안 나신다 하지만 아마 잘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에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제 팔을 잡던 축축한 손의 감각이 계속 기억나요. 소름 끼쳤어. 외계인같이 생긴 작은 사람의 생김새도 기억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기의 모습을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닮은 것 같기도 하다는 건 어쨌든 아기랑 비슷한 느낌이지만 아기는 아니었다는 거잖아. 너무 기괴하게. 만약 이모가 신점을 보러 가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 아이는 계속 나타나지 못하고 저희 가족에게 화를 쌓아갔을까요?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까워 이거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입덕한 햄치즈예요. 지금은 너덜너덜 회사 생활하며 아메리카노 수혈 중인 어른이 되었지만 미친 듯이 놀러다녔던 대학생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때 저는 어딜 가도 1시간 반 기본인 경기도 사람인 동시에 펄펄 날아다니는 체력에 대학생 버프까지 받아서 통학 4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뻘뻘거리며 잘 다니고 있었다죠. 대단하다. 그렇게 미친 듯이 1년을 보내던 저는 2학년 졸업반이 되고 졸작과 취업 스트레스까지 겹친 상태로 지내다 오전 수업 쉬는 시간에 문득 나 지금 진짜 놀러 안 나가면 바보 토끼 멍청이다 라는 생각으로 친구 2명을 꼬셔서 오후 수업 따윈 생각도 안 하고 나와버렸어요. 막상 학교는 나왔는데 오전 11시 반 갈 데도 없음. 낮술 별로 안 좋아함 콤보로 야 에이 너네 집 가서 피자 시켜 먹자. 오케이. 평소 자주 놀러가던 A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항상 늦게 오심. A의 집에 도착해 저는 거실 TV 앞 소파, A는 부엌으로 직진하며 피자를 주문했고 B는 피아노가 있는 A방으로 각자 흩어졌어요. 야, 피자 뭘로 시켜? 아무거나. 치즈만 추가해서 아무거나. 니값 하네요. 그렇게 피자를 주문하고 소파에 누워 TV 집중하고 있었는데 현관 옆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맨발로 착착착 뛰다시피 걷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아지 아냐? A가 부엌에 있다가 화장실 갔었나 싶어 뒤도 안 돌아보고 TV를 계속 보는데 제 옆으로 지나가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건 검정 교복을 입은 까까머리 남학생이었어요. 어? 지쳐라. 그렇게 뛰어가다가 교복 찢어질라. 그때 저는 A 동생인가 보네. 쑥스럽나? 인사를 해야지 이놈이 하고 TV에 다시 집중을 했고 피자가 도착해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진짜 개맛있겠다 하고 먹으려는데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간 A 동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A 네 동생도 몇 조각 주자. 내가 좀 덜 먹을게. 근데 A가 들은 척도 안 하고 응? 뭐래 야 빨리 먹자. 배고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덜 먹는다니까? 그냥 좀 주자. 아까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 봤어. 빨리 그릇 가져와. 아니 뭔 동생? 치즈야 A 외동이랬는데? 를 들은 저는 생각났어요. 맞다. 진짜 A 외동인데? 제가 너무 배고파서 헛것이 보였나? 아닌데 아까 문 열리는 소리 찹찹찹하는 발소리 안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까지 다 봤는데? 이러는 동안 내 얼굴은 새빨개지고 멍청이 같은 표정이 되었었나 봐요. A와 B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야 왜? 뭔데? 뭔 소린데? 라고 물어봐서 콜라를 들이키고 A와 B한테 이야기해줬어요. 사실 아까 집 들어와서 TV 보는데 어떤 교복 입은 남자애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 봤거든? 나 진짜 미친놈 아니고 진짜 거짓말 아니야. 진짜로. 저희 셋은 피자를 한 입도 못 먹고 안방을 확인해보기로 했어요. A는 자기 집이라 더 무섭다고 못 가겠다 해서 B가 앞장서서 안방으로 먼저 들어가서 확인해보는데 나 장난 좀 그만 쳐. 아무것도 없잖아. 피자 다 식었네. 그걸 듣고 저와 A도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서 여느 때와 같이 학교에 갔다가 집에 들어온 저는 그때 일을 다 까먹은 그냥 피곤한 사람이 되었는데
띠로리로리로리로리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보통 학교가 끝나고 저녁에는 연락을 안 하는 친구였어서 응? 뭐지? 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왜? 아니 내가 엄마한테 저번에 치즈 너가 우리 집 와서 장난쳤던 거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자꾸 전화 걸어서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엄마랑 전화 한 번만 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아씨 집에서 기분 나쁘게 그런 소리 했다고 혼내려고 하시나 아 장난 아닌데 안 믿으시겠지 아 받기 싫다 씨 하면 알겠다고 했어요. 아 이거 진짜 실화 썰인 것 같다. 너무 생각하는 게 정말 현실적이야. 치즈야 안녕. 아줌마 기억하지? 네 안녕하세요 아줌마. 아줌마 근데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봐서 그런 건데 아줌마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치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한 거야. 아줌마한테 혹시 좀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 겪은 걸 다 말씀드렸죠. 옷은 검정 교복에 맨발에 청춘이고 화장실 쪽에서 뛰어가고 머리는 기철이 같았는데 알겠어. 끊을게. 저는 괜한 찝찝함에 이제 A집 다시는 안 가 이씨 하면서 잠이 들었죠. 다음날 학교에 가서 A에게 어제 아줌마가 왜 여쭤보신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A는 폴짝폴짝 뛰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A도 몰랐던 삼촌이 있었대요. 아빠의 막내 동생. A 아빠가 성인, 삼촌이 중학생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A 아빠가 그 시절부터 가장 노릇을 하셨었대요. 그 막내 삼촌이 친구들과 강가에서 놀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나는 통에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때 입고 있었던 교복을 A 아빠가 태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지금까지 이사를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러갔던 A 집에 있던 창고에 그 교복이 있었던 거고 화장실 열리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건 창고문이 열리는 소리였던 거고 교복, 까까머리, 물에 젖은 찹찹거리는 맨발 소리는 모두 그 돌아가신 막내 동생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고 다시는 A 집에 놀러가지 않았고 A 엄마 아빠는 교복을 절에 가서 잘 태워주셨다고 합니다. 막상 쓰고 보니 안 무섭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 착착착착 물에 젖은 발소리가 생생하답니다. 뭔가 소름 돋아. 교복을 가지고 다녀. 왜 그런 걸 가지고 다녀. 진짜 미쳤나봐. 같이 썼나봐 집을. 그래도 착하시다. 해는 안 끼치고 가위도 안 누르시고 그냥 안방으로 좀 추죽게 뛰어가고 그랬구나. 대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초반엔 부모님이 걱정되신다며 하숙을 하였지만 금액이 너무 비싸서 부담이 되어 제가 하숙집 주인분께 혹시 자취방이 있거나 지인분 중에 소개해 주실 분이 있냐고 여쭤보았습니다. 마침 아주 싼 값에 자취방을 내어줄 수 있다고 하셔서 함께 찾아봤는데 그 집이 아주 묘했습니다. 언덕과 산의 중간 크기쯤 되는 산 바로 아래에 진짜 그냥 찐으로 바로 아래에 집이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둡고 습하고 음침한 기운까지 느껴졌습니다. 창이 아주 큰 편이었는데도 창 쪽에 들어오는 빛 말곤 전체적으로 어두컴컴했고요. 심지어 바닥은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집의 구조 자체는 특이할 게 없었는데 둘러보다 보니 하나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벽지로 여러 겹 발려져 있었지만 분명히 문이었습니다. 방 안에 모르는 문이 있다? 어디로든 문. 주인 아주머니께 여쭤보니 자신도 직접 지은 집이 아니고 샀을 때부터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방에서 나가 화장실을 자세히 보니 화장실 벽이 확실히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개조를 했다던가 그랬다면 예전엔 화장실이 아니었나 보다 생각하고 아주 싼 방값에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거의 매일 가위에 눌렸어요. 저 집에서요. 이상하게 이 집은 유독 거미들이 많았습니다. 좁은 방이라 거미줄을 다 제거해도 어디선가 자꾸만 나오더라고요. 시꺼먼 거미가. 불길한데? 하지만 돈 없던 대학생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버텼습니다. 방학이 되면 알바해서 좀 더 괜찮은 곳 구해봐야겠다. 그때까지만 버티자 생각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얘 이불 삐져나갔다 얘 너. 닭발이니 이거? 뭐니 이거? 이런 식으로 대충 바닥에서 TV를 보며 굴러다니다가 잠이 들었는데 저 때는 12시가 되면 화면 조정 화면이 나오고 대중가요가 밤새 나오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게 자고 있는데 뭔가 이상함을 깨닫고 눈을 번쩍 떴는데 끼익 하는 나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남과 동시에 가위에 눌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기괴한 그림들이 출몰합니다. TV 앞에 다리가 보이더라고요. 새까만 형체였어도 발이 눈 바로 앞에 있는 상태라 제 쪽으로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실루엣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발인지 뒤꿈치인지. 무서웠겠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엎드린 채로 잠이 들었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위쪽 상태를 알 수가 없어서 더 두려웠어요. 무엇이 나를 향해 서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 저는 눈알이 터지도록 위를 향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덜 무서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위쪽이 어두워서인지 서 있는 형체가 키가 엄청 큰 건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얼굴이 획 하고 다리 사이로 내려왔어요. 눈이 정말 샛노랗고 가운데 점만 콕 찍혀있는 끔찍한 물고리였어요. 근데 그 눈이 저쪽을 또 반대쪽으로 눈 마주쳤다. 눈 마주친 거 생각 못했는데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후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진짜 완전히 블랙아웃이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어젯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꿈인가? 가위에 눌렸으니 헛걸 본 거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생생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형체들과는 달랐어요. 그러다 아까부터 그 기억에 위화감이 계속 들더군요. 그건 귀신의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자세가 너무 좋아. 너무 유연해, 귀신이. 발이 앞으로 향해 있는데 어떻게 얼굴의 앞면이 저를 향할 수 있었던 걸까요? 뒤로 꺾은 거네. 앞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그 집을 나온 후 대학 동기와 술을 먹다가 제가 겪은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땐 제가 살고 있어 말하지 못했지만 그 집에 놀러 갔을 때 자신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불쾌하고 기분 나쁜 기분을 계속 느꼈다고 말하더라고요. 놀러 온 친구들이 제가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해도 택시를 타면서까지 거절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무려 저희 집 놀러 온 3명 모두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림이 너무 웃겨서 안 무서웠을 것 같지만 재밌게 읽어주셨길 바랍니다. 24살 회사원 MC입니다. 오늘 일본 여행 가서 장미 온천 안에서 노곤노곤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9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5살이었을 때네요. 고모에 낳은 지 2개월 된 아가가 떠나고 그 충격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게요. 저희 집은 고모 댁과 막내가 잦아 저에게 고모는 언니처럼 친근한 존재였어요. 완전 폐쇄적인 구조도 아니고 저는 고모를 꽤 자주 찾아갔어요. 한 달에 한 번이요. 수연아, 진철 씨한테 말 좀 해줘. 나 진짜 멀쩡한데. 답답해 여기. 사람들도 이상하고. 집에 가고 싶어. 이모는 아이를 가지기 전에 천진난만한 말투로 저에게 항상 애원했어요. 왜 말을 대사를 쓴 다음에 천진난만한 말투라고 해요. 사람 바보 됐잖아요. 다시. 수연아, 진철 씨한테 말 좀 해줘. 나 진짜 멀쩡한데. 답답해 여기. 사람들도 이상하고.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저는 그 병원에 몰래 오고 있었고 저한테는 그럴 힘이 있을 리 없었죠. 꼭 갈 수 있을 거야. 약물 치료는 끝내야 할 거 아니야. 집에서 한다고. 여기 싫어. 싫어. 거의 울려하는 고모를 간호사들이 데려가면 그녀가 앉았던 자리엔 항상 피가 흥건했습니다. 생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매달 규칙적으로 고모에게 오고 있었고 내가 정확히 주기에 맞는 시기에 고모를 보러 온다면 전혀 이상하지 않았으니까요. 미친. 그렇게 9월 선선하다 싶은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었습니다. 가을 방학을 맞아 평소와 일주일의 차이를 두고 고모를 보러 간 병원에서 고모부를 마주쳤고 다시는 부모님의 허락 없이 이곳에 따로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야 그는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왜? 오늘까지만요. 고모가 기다리실 거예요. 매달 방문해왔단 말이에요. 보고 오려. 네 조카한테도 인사하고. 고모는 어린아이처럼 굴었지만 정신병원에 갇혀 살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조카? 무슨 조카? 오히려 미친 사람은 고모부 같은데.
오늘 고모를 봤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뒤돌아서 병원을 향했습니다. 그날 제가 마주한 고모는 평소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안듯 교차한 팔에 자신의 머리를 비스듬히 꺾어 넣은 미친 듯이 기괴한 모습이었거든요.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자기. 머리엔 속옷인지 손수건인지 모를 뭔가를 둘러놔 포대기를 연출해 두었고 저를 마주치기 전까지는 응애 하며 애의 울음소리를 흉내내고 있었어요. 야, 이게 레전드인데? 오! 내가 보는지 모르고 혼자 그러고 있었다는 거 상상만 해도 이상한데? 저 눈이 마주친 그녀는 천천히 팔에서 얼굴을 들어올리더니 활짝 웃으며 서연아! 고모, 지금 뭐해? 서연이는 아직 지윤이랑 인사를 못했구나. 인사해, 고모 딸이야. 당황해서 뭐라 대꾸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얀 천을 두른 고모의 얼굴을 지윤이라 부르며 인사하고 저는 고모의 담당 의사를 불러냈습니다. 야, 이거 장단 맞춰준 거야? 지윤아, 안녕? 이렇게? 상태가 저게 뭐냐고. 분명 그동안 아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냐고 울먹거리면서 물어봤더니 저것이 고모의 평소 상태라는 충격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달에 5일에서 6일 정도 제정신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가 생리 중이라 하더라고요. 뭐야 도대체? 병원에서도 여러 검사를 해봐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남편분도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으니 모셔야 한다고. 저는 가장 먼저 아빠한테 전화를 했고 아빠는 고모부를 모셔오는 동안 엄마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고모와 대면한 엄마는 그 상태를 보고도 별 동요 없이 고모의 머리를 보고 지윤이라고 부르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아빠는 병원에서 고모부의 임원 수속을 밟는 동안 엄마와 저는 단둘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충격이 있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중 가장 두려운 것을 그때 들췄습니다. 엄마 알고 있었어? 고모 상태 저런 거? 혹시 내가 그동안 고모 병원 간 것도 알고 있었어? 다 알았어. 왜 안 말했어? 왜? 왜 내가 병원 가는 것도 안 말렸냐고. 너 원래 이름 지윤이었던 거 알아? 뭐? 그 이름 지어온 게 네 고모야. 저녀는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것은 이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원래라면 제가 고모를 보러 병원에 갔어야 하는 날이었죠. 그날 엄마는 전날부터 준비한 물건들을 차에 싣고 저 또한 뒷좌석에 태운 뒤 고모가 있는 정신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원래 환자들은 사고 위험 때문에 욕조가 금지되었지만 엄마는 직접 챙겨온 펌프형 욕조를 꺼내들며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욕실 밖에 조무사 한 분이 서 계시는 걸 조건으로요. 엄마는 욕조에 물을 가득 받은 후 고모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 후 제게 흰 샤워볼 하나를 쥐어주시더니 저보고 고모를 씻기라고 했어요. 엄마는 10걸음쯤 뒤에 서 있고 저는 벌벌벌벌 떨며 그녀를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역시 고모의 생리주기였고 불투명한 김 사이로 투명한 물에서는 붉은 혈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알죠.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피가 이렇게 터지는 거. 엄마가 준 샤워불에선 이상하게도 거품이 나지 않았고 불길하게 퍼지고 있는 혈액을 응시하며 저는 샤워볼에 꾸준 비누만 비벼댔습니다. 샤워볼 물에 담가. 뒤에서 들린 엄마의 말에 저는 홀린 듯이 샤워볼을 고모가 들어있는 욕조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고모의 야윈배에서 어떠한 꿈틀거림이 보였습니다. 갈비가 드러나도록 앙상한 배에서 명확하게 무엇인가가 들썩거렸죠. 태동이었습니다. 그 진동은 거세져 앞바다리를 하고 앉은 고모의 혈이 새어나오는 곳을 검게 헤쳐나왔고 물보다 혈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도록 그것은 시뻘건 물속에서 검은 형체로 일렁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정신을 차린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손을 뻗고 욕실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얼떨결에 손에 딸려온 흰 샤워볼에 조금의 피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찬란한 비누거품 사이로 누런 색깔 종이가 비쳐 보이기 전까지는요.
저는 본능적으로 손톱으로 샤워볼을 헤집어댔고 샤워볼 안쪽에는 욕조에 담가졌다 믿을 수 없이 아주 버석 마른 부적 4대장이 구겨져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하고도 2달이 지나 11월 15일 저의 성인이 되는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절에서 한자로 김지윤이 적힌 종이를 가져와 제 손으로 태우게 하셨어요. 그 죄를 바람에 날려보내며 저는 숨겨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숨겨진 이야기도 있어 이게? 너무 떨려. 야 이거 진짜 레전드다 이번 썰. 영화 같다 진짜. 때는 제가 태어나기 직전 고모가 제 이름을 지어왔다고 하셨답니다.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지은 이름이라며 꼭 이 이름을 쓰라 신신당부하기에 정말 지은이라 이름 붙일까 싶기도 하셨다네요. 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꿈에서 제 몸이 지은이라는 활자를 몸에 지지듯 타는 모습을 보고 약간의 신기가 있으셨던 엄마는 바로 고등학교 시절 만난 오랜 친구인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제 사주와 이름 여러 가지를 써놓고 태우고 써놓고 태우고 써놓고 태우고를 반복하더니 이 이름으로 지으면 2개월 뒤에 죽는다 했다네요. 근데 저희 엄마도 한 손가락 하시는 분인지라 바로 찾아가서 따지지는 않고 그 이름을 제 머리카락을 먹인 닭에게 지윤이란 이름을 붙여 불렀습니다. 진짜 똑똑하다 어머니. 인비응변이 엄청나다. 그 닭은 정확히 제가 2개월이 되던 날 죽어버렸고 저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현으로 개명을 하고 살았던 거죠. 엄마는 알았대요. 고모는 특별히 저를 미워하거나 그래서 그 이름을 준 게 아니라 그저 나중에 자기 자식이 잘 살게 하려고 미리 모든 살을 제게 떠넘긴 거였다는 것을요. 엄마는 15년 전 죽은 닭피로 써놓았던 부적을 고모에게 선물했고 태어난 아기의 영혼은 사람이 아닌 그 닭이었던 거죠. 쓰고 보니 엄마가 흑막 같은데 오해하셔도 상관은 없다만 원래 친구분이 진짜 복수를 원한다면 닭 대신 딸이 태어나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며 무조건 닭이 태어나야 한다며 부적을 15년을 보관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응?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닭을 낳으셨다는 거야? 닭의 영혼을 가진 걸 낳은 거잖아. 아 그런 건가? 닭의 영혼이면은 죽어봤자 이제 그냥 닭 하나 죽은 건데 진짜 딸의 영혼이 죽은 거면은 그 딸의 영혼이 괴로우니까 애기가 아니라 닭이 살을 받도록. 얼굴이 닭이고 몸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잘 만든 영화 본 느낌임. 그니까 와 오늘 대박이다 진짜. 이거 진짜 역대급이었다. 오늘의 무지조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다 오늘도.